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20주금살 마케터 지한 씨의 공간은 어둠과 습기, 그리고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며칠 전 먹다 남은 배달치킨의 기름진 냄새와 씻지 못한 컵에서 올라오는 쉰내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페트병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지한 씨의 신경을 긁습니다. 타박타박.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눅눅한 이불의 감촉은 위로가 아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벽지에 스며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마치 자신의 인생 냄새인 것만 같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지한 씨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를 망쳤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수근거림. 그녀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안식처를 찾아 돌아왔지만 눈앞의 풍경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 의자 위로 겹겹이 쌓인 옷가지대,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화장품들. 지한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것조차 치우지 못할 만큼 한심한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한 씨가 한심해서 방을 못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한 씨의 뇌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아주 처절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질러진 방 한복판에서 자책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이자 망가진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심리학계로는 매주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과학의 렌즈로 투영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밉게 느껴지는 당신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당신의 마음 공간에 정돈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한 씨는 밤 8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소리가 착 하고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세제 거품이 뽀득 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아낼 때 지한 씨의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왜 그녀는 이 늦은 밤에 내일 출근 걱정을 뒤로 한 채 갑자기 수건을 각 맞춰 접고 물건들을 일렬로 세우기 시작한 걸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상적 통제, compensatory control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한 씨는 오늘 회사라는 거대한 환경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시선, 조절 불가능한 업무 성과. 뇌는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뇌는 극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지배하려 듭니다. 일과 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 접시 하나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감각. 그 찰나의 지배력이 지한 씨의 뇌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에믹달라가 있습니다. 상황의 뜻대로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 편도체는 마치 화재 경고기처럼 요란하게 울립니다. 위험해. 지금 네 삶은 네 손을 떠났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이 신호를 이성적인 전전두엽 피질, 프리프론털 코텍스에 받아서 진정해. 이건 그냥 업무적인 실수일 뿐이야. 라고 달래야 합니다. 하지만 2010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인계치를 넘으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논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뇌는 가장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앞의 시각적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뇌는 나는 여전히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과성화되었던 편도체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청소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폭주하는 뇌의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팅하는 심리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정리를 할 때 우리 뇌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화학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마다 뇌의 보상 회로에서는 도파민, 이 미세하게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성취와 동기를 담당합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될 때 분비되죠. 양말 한 켤레를 접는 1초의 행동이 뇌에게는 성공했다는 메시지로 장달되는 겁니다. 동시에 정돈된 공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집을 어수선하다고 묘사한 여성들은
아늑하고 정돈되었다고 묘사한 여성들에 비해 하루 종일 코르티솔 수치가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당신의 신체가 24시간 내내 전시 상태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지한 씨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주변은 어떤가요? 발에 치이는 빨랫더미, 먼지가 쌓인 선반,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잡동사니들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아마 그동안 자신을 탓해왔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남들은 다 깔끔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물 자국입니다. 뇌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정밀하는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쓸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오래 버텨온 것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정리가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체가 아니라 물질적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연임에게 받은 편지. 언젠가 살을 빼면 입으리라 다짐하며 산 작은 사이즈의 옷. 한때 열정을 불태웠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인 취미용품들.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그것과 연결된 당신의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을 버리면 나의 찬란했던 시절도 사라질 것 같고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미래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방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행복해야 할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뇌가 청소라는 거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속여야 합니다. 2분. 규칙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기, 컵 하나 물로 헹구기. 뇌는 이 짧은 행동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만듭니다. 구역의 상역화, 방 전체를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당신의 책상 위 혹은 침대 옆 벽탁 하나만 성역으로 지정하세요. 그곳만큼은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작은 통제의 섬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회피를 조심하십시오. 오늘 밤에 방 전체를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겠어. 라는 다짐은 오히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뇌는 너무 큰 목표를 만나면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통계에 따르면 완벽한 정리를 꿈꾸는 사람들의 80%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볼펜 하나가 제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매일 조금씩 사랑해가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못할 바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엉망으로라도 일단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뇌는 그 엉망인 시작에서 치유를 시작합니다. 다시 지한 씨의 원룸입니다. 30분간의 짧은 정리를 마친 그녀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고 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이 정돈된 필기구들을 비춥니다. 여전히 방에는 짐이 많고 대단한 변화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한 씨의 눈빛은 아까와 다릅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방을 치우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닦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방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더럽다고 해서 당신이 더러운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거울을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작은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는 오늘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하루에 아주 작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관심이
제가 이 깊은 마음의 지도를 계속 그려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일몬합니다.